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가 단원 3 알맞은 높임 표현 오늘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1시간 공부했어요. 기억나지요? 그래요. 할머니와 대화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에서 우드름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공부했어요. 첫 번째,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그 친구는 엎드린 자세로 말했죠. 그죠? 그런 자세는 우드른과 대화할 때 바른 언어 예절이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그래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건 아니다. 그죠? 세 번째,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또 우리 영상을 하나 통해서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죠? 물건에는 시를 넣지 않는다. 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1시간 더 공부할 거고요. 끝부분에 여러분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험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8쪽 알맞은 높임 표현을 생각하며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교과서 펼치셨죠? 그쵸? 네. 선생님이 가나 다라 상황이 4개 있는데요. 하나씩 크게 키워 볼게요. 자, 가. 어떤 장면인가요? 네. 입니다까지 발표를 아주 잘했어요. 남자아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요. 선생님과 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높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 누구? 선생님과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볼게요. 선생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이랬어요. 그랬으면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남자아이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남자아이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남자아이보다 우더른 선생님이시고 또 여러 명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듣는 사람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요. 두 번째, 전화 통화하는 이야기 상황이네요. 자, 어떤 장면이에요? 맞아요. 정음이가 어머니 물음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정음이가 대답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 할머니 거실에 있다 계신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정음이가 높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에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음이하고 통화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누구? 그래요. 거실에 계시는 할머니도 높여야 되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정음아, 할머니 들어오셨니? 그럼 어머니께는 네 라고 하고 할머니는 거실에 계세요 라고 해야 되죠?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까닭을 말해보세요. 정음이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 그래요. 전화로 대화하는 사람, 거실에 계신 사람이 정음이보다 우더른이기 때문에 우드런을 높이기 위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쵸? 세 번째 상황, 선생님과 학생이에요. 그죠? 선생님께 뭐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장면인가요? 남자아이가 선생님께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죠? 장면인가요? 했으니까 장면입니다. 남자아이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선생님께, 그죠? 에게가 아니고 선생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선생님께를 선생님에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을 높여야 되죠? 자, 그러면 남자아이가 높여야 할 대상은 선생님 누구누구에게 선생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까닭은 뭐예요? 남자아이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 그죠? 자기가 지금 남자아이가 말을 하려는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선생님에게가 남자아이보다 우더른이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마지막 상황. 우리 이거 어제 영상으로 재밌게 본 거네요. 어떤 장면인가요? 가게에서 신발을 사는 장면입니다. 그럼 대사 한번 볼까요? 요즘 어떤 신발이 인기 있나요? 이 신발이 요즘 인기 있는 신발. 그래요. 그죠? 어떤 신발이 인기 있다고 했으니까 인기 있는 신발을 권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대답할 내용은 이 신발이 인기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신발이 인기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이 높여야 할 대상이 뭔지 우리 살펴봐요. 그러기 위해서 이에요, 이세요 보세요. 신발이에요, 신발이세요죠? 이 이에요와 이세요를 연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신발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답을 쉽게 찾을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알맞은 높임 표현은 요죠. 신발 이에요. 그죠? 신발은 높이지 않으니까 이세요가 아니라 신발 이에요 해서 이 물건을 사러 오신 두 분, 아빠와 아이는 요라고 높여줬어요. 그죠? 그랬어요. 신발에는 실을 붙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친구들 동그라미 친 거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하나, 어디 나와? 둘, 셋, 넷, 어이구, 어디? 사방에서 그래요. 있어요. 있습니다만 두 개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잘하셨죠? 잘했을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설명하면서 정리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봐요. 이래서 고른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각각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써보세요 했어요. 가, 나, 다라, 각각, 가. 듣는 사람이 자신보다 우더른이거나 친구가 여러 명인 경우이므로 좋아합니다를 씁니다. 두 번째는 전화를 듣는 사람, 전화를 통하는 사람이 우드른인 경우 네를 씁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사람도 할머니 우드른이므로 할머니 거실에 계세요를 씁니다. 세 번째, 선생님과 말씀하는 것. 우드른께 말씀드리는 경우이므로 높임의 뜻이 있는 선생님께 드릴 말씀, 그죠?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 요죠. 듣는 사람도 선생님이니까 특별한 낱말을 썼어요. 높임을 나타내는 낱말. 드린다 또는 말씀, 주다가 할 말이 아니라 드릴 말씀, 드릴 말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또 있어요, 있습니다 썼고요. 마지막, 신발은 물건인 경우이므로 이에요를 씁니다. 이세요가 아니라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잠시 멈췄다가 정리하고요. 아니면 다 보고 나서 다시 정리해도 돼요. 자, 선생님은 넘어갑니다. 3번,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대화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떠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했어요.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동화로 하나, 옛날 이야기로 하나 친구들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구연해요. 동화 구연. 다른 동화 구연했는 걸 따오려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어요. 선생님에게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자, 박바우와 박서방 한번 볼까요? 같이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었을 때부터 고기 파는 일을 하던 바우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먼저 온 박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다오. 알겠습니다. 박노인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대충 고기를 썰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양반은 깍듯하게 좋은 말투로 부탁했습니다.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시오. 박노인은 웃으면서 대답하고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뭉텅 잘라 주었습니다.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산 것보다 고기가 좋아 보이고 양도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박노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바우야, 똑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말 좀 해봐라. 박노인이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것은 바우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때요? 박바오와 박서방. 친구들, 선생님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교훈을 주려는지 알 수 있겠죠? 박바오와 박서방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죠. 고기 파는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파던 노인이에요. 그런데 양반이라고 젊은 친구가 와서 바우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한 분은 박서방. 양반이 하대하지만 그래도 박서방, 바우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박노인이 젊은 양반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각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죠?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면, 내가 박노인이라면, 박바우라면, 내가 젊은 양반 중에 먼저 온 사람이라면, 내가 뒤에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1조 4번 높임 표현을 사용해 대화한 경험을 말해 봅시다. 1번 언제 누구와 대화했나요? 떠올려 보세요. 네,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친척 어른들과 대화하며 높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래요. 할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높임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집에서 늘 생활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높임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높임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어떤 높임 표현이라고 물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높임 표현을 말해야 돼요. 뭐라고 할까? 할머니와 친척집에 가서 할머니와 대화할 때 할머니께 진지 잡수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임 표현이 딱 나왔잖아요. 그죠? 또는 할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돼요.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게 발표할 때 했어요 라고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끝맺었습니다. 이래도 돼요. 3번 이게 조금 그렇네요. 어떤 높임 표현이 사용하기 어려웠나요? 그래요. 직접 말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우드름과 얘기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무슨 전하는 말 있죠? 전하는 말 할 때는 헛갈려요. 친구를 불러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너 오라고 하셔. 너 오시라고 했어. 그죠? 헷갈리죠? 이런 거. 자, 어느 예절에 맞게 높임 표현을 사용해 대화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 상대가 기분 좋은 것 같아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뭐 이러면 돼요.
5번. 자신이 대화할 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물음에 매우 잘함, 보통임,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 바른 자세,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의 바르게 말하겠습니다.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요. 자, 국어 3학년 1학기 가 알맞은 높임 표현 6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